야, 내가 말했지. 스마트 안경이 미래라고. 아, 누구 닮았는데? 안녕하세요, 이스비입니다. 원래는 진짜 이 스마트 글래스 시장이 점점 커지려고 하나봐요. 왜냐면 제가 올초 CES 갔을 때 메타 AI 레이벤 디스플레이도 구입해서 리뷰를 한번 한 적이 있었고, 또 삼성에서도 최근에 구글 글래스를 출시한다는 소식,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한국에서 쓸 수 있는 제품이 언제 출시하냐 이거잖아요. 2026년 5월 25일 메타 AI 글래스가 한국 시장에 정식으로 출시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메타 AI 글래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클리, 레이벤 이렇게 두 가지 회사랑 콜라보를 하면서 출시하고 있는데, 오클리와 레이벤이 같이 출시했고 그 중에서도 일부 제품만 출시했다 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 저도 이미 이제 끝판왕이라고 볼 수 있는 이제 레이벤 디스플레이를 써보다 보니까 이번에 출시하는 제품 사실 그렇게까지 크게 끌리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스마트 글래스에 관심을 갖다 보니 끌린 것은 오클리에서 출시한 메타 AI 글래스. 이것도 진짜 처음에는 진짜 관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내가 최근에 약간 살을 빼기 위해서 러닝을 안 해? 그리고 일반 안경 형태는 실제로 사용하기에는 계속 착용하기에는 부담이 있네? 근데 오클리에서 나온 거는 고글 형태도 있고 이거를 러닝하면서 쓰면 되게 좋겠다. 사실 제가 러닝을 하다 보니까 러닝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고글을 쓰는 걸 보면 좀 멋있다 보니까 저도 이걸 살까? 멋있는데? 살까? 고민을 했거든요. 그런 시점에서 오클리의 메타 AI는 고글 형태로 출시한 거예요. 물론 미국에서는 작년에 출시했지만 한국 출시는 이번이 처음이다. 리뷰용으로는 잘 구입하지만 제가 쓰는 용도는 좀 고민을 많이 하는 편인데, 그래서 사심을 채울 겸 또 한국에서 정발한 첫 번째 제품이다 보니까 오클리 메타 AI 글래스 하나 구입해 왔습니다. 정식 모델명은 오클리 메타 뱅가드입니다. 오클리에서도 일반 안경 스타일, 고글 스타일이 있는데 뱅가드가 고글 스타일이에요. 오클리도 메타랑 같이 협업을 했다 보니까 메타 로고도 여기 중앙에 있고, 이름도 뱅가드라고 옆에 이렇게 정확하게 적혀있죠. 그리고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색상도 테랑 렌즈가 있거든요. 저는 블랙이랑 프리즘 블랙으로 이제 가장 무난한 제품으로 구입했어요. 이 제품도 구입할 때 보니까 지금은 아직까지 온라인 그 한국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구입이 불가능했어요.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지금 많은 곳에서 판매 중이고, 또 온라인에서는 그나마 이제 수입처 유통사에서는 좀 많이 파는 듯해요. 그리고 가격은 사실 좀 많이 비쌉니다. 거의 고글 하나가 스마트 기능이 들어갔다 보니까 90만원 정도랄까요? 좀 많이 비싼데, 또 주변에서 러닝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또 관심을 많이 가지시기도 하시더라고요. 종류는 AI 글래스의 뭐 렌즈 재질이나 테 재질은 플라스틱으로 이런 소재도 다 표기를 해놨습니다. 자, 뜯어볼게요. 이렇게 뜯고, 여기도 뭔가 주황색 실이 있네? 짜자잔. 메타 레이벤 뜯었을 때랑 거의 비슷한 느낌이 나는 것 같기도 해요. 스마트 글래스가 점점 나오다 보니까 사용을 하지 못하는 것도 조금씩 많이 생겨나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 제가 이 고글 형태의 제품을 구입했을 때 이것도 경기에서 쓸 수 있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찾아봤거든요. 마라톤에서는 아직까지 금지된 적이 없었고, 철인 3종 경기 아이언맨인가? 세계 대회에서 공식 금지가 되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런 게 뭐 여러 가지 막 뛰면서도 정보를 많이 알 수 있다 보니까 금지가 된 듯해요. 자, 딱 열면 여기는 또 안경을 구입한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애플워치를 뜯는 듯한 느낌도 나기도 해요. 여기는 오클리 선글라스가 들어있는 케이스인데 뭔가 안경 케이스라기보다 전자기기 파우치, 약간 헤드폰 파우치 같은 느낌도 나고요. 뒤쪽에 C타입으로 이 케이스를 충전해서 이 케이스 자체가 약간 뭐랄까 갤럭시 버전이나 에어팟처럼 이제 충전 케이스를 하는 그런 역할로 보이고요. 뭐야? 뭔가 커널형 이어폰을 구입한 느낌인데요? 콧대도 사이즈별로 쓸 수 있게 만들어놨네요. 이렇게 지금 두 가지가 있고, 시작할 때 스캔을 하라, 이제 뭐 메타 앱이나 이런 걸 설치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건 뭐지? 이건 그냥 파우치 같은 거 들어있는데, 이런 파우치는 저는 잘 안 쓰고요. 이게 뭐 Q&A나 설명서 있습니다. Q&A 설명서. 냄새는 그냥 평범한 종이 느낌. 자, 앞에 LED가 뜬다. LED 뜨고, 이렇게 하면 안경이 있는데, 여기도 오클리 메타라고 위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얘를 딱 꺼내면 뭐야, 처음에 할 때 얘가 봉인 해제되는 그런 느낌인데요. 옛날에 리모컨 같은 것도 요거를 싹 잡아당기면 배터리가 이제 시작되면서 켜지잖아요. 약간 그러한 느낌입니다. 안경이라기보다 약간 그 스포츠 고글 선글라스 느낌이 더 강해요. 이렇게 하면 그렇게 됩니다. 얘는 일반적인 메타 글래스보다도 고글 형태이다 보니까 조금
조금 더 뭔가 일반 안경에 더 가까운 거기에 스마트 기능이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나요. 그리고 얘의 단점이 뭐냐면 다른 스마트 글래스들은 그냥 안경 형태로 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도수 넣기가 가능하거든요. 여기 안쪽에도 어떤 고글들은 도수를 고정시키는 뭐 렌즈 그런 가이드가 있는데 얘는 따로 그런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실제로 얘는 도수 넣기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렌즈는 오클리 프리즘 렌즈라고 합니다. 지금은 여기 이제 바깥쪽에 뭔가 약간은 불투명하게 잘 보이잖아요. 얘가 빛 노출이 적을 때는 옅게 되고 빛 노출이 많을 때는 선글라스처럼 이제 어두워지는 변색 렌즈의 기능도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얘가 또 이제 러너들 사이에서 관심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얘는 카메라가 여기 중앙입니다. 여기 왜 좋냐면 1인칭 시점으로 카메라를 촬영하는 것처럼 하고 싶어서 이제 많이들 구입하는데 메타나 이제 다른 글래스들을 보면 이제 왼쪽 오른쪽 테크 쪽에 카메라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왼쪽 오른쪽에 있으면 좀 뭔가 이 시점이 조금 어색하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중앙에 있다 보니까 거의 1인칭 시점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LED 있죠? LED 같은 거. 여기 LED가 왜 있냐면 이 카메라를 쓸 때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찍고 있는지 모르다 보니까 카메라가 작동할 때는 LED가 나와서 요걸로 이제 불빛으로 알려준다. 만약 이제 요것도 이제 악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딱 가리잖아요. 그러면 알림이 나오면서 촬영이 또 되지 않는다고 해요. 헤이 메타, 영상 촬영해줘. 촬영 LED가 가려졌어요. 카메라를 사용하려면 안경 전면을 가리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이제 고글 형태의 제품은 스포츠로 쓰다 보니까 IP67 등급의 방수도 지원하고 또 스마트 글래스들의 장점이 스피커가 내장되어 있어서 여기도 스피커가 양쪽에 있습니다. 와, 지금까지는 꽤 괜찮다. 한번 써볼까요? 이렇게 약간은 러너 같나요? 네, 체육 선생님 같아요. 체육 선생님이요? 중대장 같은 느낌인가요? 한번 페어링 해보자. 안쪽에 블루투스로 페어링 하라고 여기도 이제 계속 깜빡깜빡하죠. 여기 버튼이 여기 두 개 있네요. 여기 밑에. 얘는 원래 이제 고글 형태들은 이 정도의 두께를 갖고 있어서인지 스마트 글래스 그 특유의 느낌은 많이 작아요. 메타 AI 앱을 켜고 자, 안경에 들어가서 바로 오클리 메타 뱅가드라고 바로 떴습니다. 자, 연결. 페어링 요청. 이게 이렇게 하면 소리가 여기 나오려나? 왜 연결이 안 돼? 페어링 중. 바로 업데이트 하는데? 여기 뭔가 냄새가 나는데요? 뭔가 이게 미국 특유의 냄새라고 해야 되나? 이게 뭔가 말로 표현하기에는 어려운데 좀 흔한 냄새이기도 해요. 일단 쓰고 한번 해볼까? 제가 이제 시력이 그렇게 좋진 않아서 이제 잘 보이진 않지만 한번 쓰고 한번 해볼게요. 지금까지 소리가 들리는 건 없는데 왜 다른 소리도 안 들릴까? 이제 업데이트 다 되면 한번 봅시다. 업데이트 설치. 실시간 데이터, 실제 결과를 뭔가 이제 볼 수 있는 것 같고. 자, 이렇게 이제 러닝할 때 많이 쓰죠. Hey Meta Take a Video 이런 식으로 찍는 거랑 슬로우 모션으로 캡처하는 거. 그다음에 조건에 맞는 오디오. 네, 가민이랑 연동된다고 하고. 재밌겠는데? 자, 실제로 제가 러닝 2번을 하면서 써보고 왔습니다. 먼저 착용감부터 이야기를 해보자면 처음에 제가 언박싱하고 착용했을 때 뭔가 나름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지만 첫인상과 달리 편하기는 한데 오래 쓰다 보니까 뒤 여기 다리가 지지되는 부분이 좀 압박되긴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못 쓸 정도냐라고 하면 그거는 또 아니고 편하냐고 하면 또 그건 또 아니에요. 대신 고정력은 되게 좋았습니다. 일반 러너의 입장이다 보니까 그냥 안경을 쓰고 뛰면 안경이 계속 이제 흔들면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것과 달리 얘는 쓰면 조금 압박이 있기도 하지만 전혀 흔들림 없이 고정력 하나만큼은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카메라 생각보다 되게 좋았습니다. 액션캠을 손에 들 필요 없이 그냥 내 눈으로 보이는 그대로 찍히는 게 생각보다 만족감이 되게 좋더라고요. 이것도 촬영하는 방법은 오른쪽 밑에 버튼을 눌러서 찍어도 되고 아니면 헤이 메타 영상 찍어줘, 사진 찍어줘 이렇게 해서도 찍을 수 있어요. 헤이 메타 사진 찍어줘. 카메라 품질 같은 경우는 얘가 1200만 나와서 3K 녹화가 가능하거든요. 메타 앱에서 세팅도 가능했어요. 미디어에 들어가서 동영상 설정에 들어간 다음에 여기서 해상도 및 프레임 속도 가능하거든요. 기본이 FHD이고 최대는 3K 30프레임까지 가능해요. 기본적으로 동영상 흔들림 보정도 되거든요. 3K에서는 이게 불가능했습니다. 모든 영상을 달리면서 3K로 찍었거든요. 꽤 떨림을 잘 잡아줬어요. 그리고 동영상 최대로 녹화할 수 있는 거는 3분이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한번 영상 찍어줘 하면 이제 3분이 녹화되다 보니까 또 이제 자전거를 타면서 블랙박스 용도로 쓰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좀 어렵다. 전반적으로 느낌도 좋았습니다. 언박싱에서도 이 얘기했지만 얘는 카메라가 눈 중앙에 있기 때문에 내가 보이는 그대로 약간 1인칭 시점처럼 찍혀서 그 점은 좋았지만 또 쓰다 보니까 단점이 뭐였냐면 내가 애플워치를 보기 위해서 이제 내 눈 기준에서는 중앙으로 찍었어요. 근데 메타에서 결과물을 확인해 보잖아요. 그러면 또 시점이 좀 아래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내 눈보다 조금 더 위에서 찍히다 보니까 살짝은 괴리감이 있었습니다. 영상은 핸드폰 카메라로 찍는 것보다는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내 두 손이 자유롭다 보니까 생동감 느낌도 나고 되게 좋았고 품질은 영상이랑 사진 둘 다 찍어봤거든요. 작은 카메라 치고는 화질이 좋아요. 근데 영상보다도 사진의 퀄리티가 더 좋았습니다. 찍고 나서 스토리 올릴 때도 되게 재밌었던 게 메타로 찍은 거는 메타 표시가 떠요. 메타 AI 여기 로고가 뜨거든요. 요거를 클릭하면 여기서 회전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요 회전을 누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미리 보려면 휴대폰을 회전하세요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실제로 스토리를 보는 사람 또 햅틱 피드백이 느껴지면서 되게 재밌는 경험을 주더라고요. 이게 의외로 주변에서 반응이 되게 좋았어요. 이게 뭐냐고. 영상을 찍을 때 단점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유튜브 촬영이나 이런 롱폼을 위해서 가로로 찍고 싶잖아요. 그거는 불가능했습니다. 얘는 기본적으로 4:3 비율의 세로로만 찍히더라고요. 저장 공간은 32기가의 스펙상 사진은 최대 1000장 30초 길이의 영상을 100개 이상 저장된다고 했거든요. 제가 아직까지 뭐 많이 사용해본 게 아니라서 이 저장 공간의 압박을 느끼지 못했지만 찍고 나서 핸드폰으로 가져오려면 요 이제 파일을 가져와야 되는데 이 전송 속도가 너무 느리더라고요. 이거는 2026년이라고 하기에는 좀 과하게 답답할 정도랄까요. 의외로 또 좋았던 점은 스피커의 품질이 꽤 좋았습니다. 저는 얘를 쓴다면 굳이 무선 이어폰을 안 써도 될 만큼 퀄리티가 좋았어요. 물론 얘를 이제 쓰고 음악을 듣게 된다면 이렇게 조용한 곳에서는 외부에서 이제 좀 소리가 많이 새어져 나오거든요. 근데 또 러닝을 할 때는 바뀌다 보니까 그렇게 거슬리지 않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스피커의 퀄리티는 공간압도 좋고 밸런스도 꽤 괜찮았고 굳이 무선 이어폰이 없어도 진짜 귀가 뚫리니까 되게 편안했어요. 마이크의 품질도 좋았고 뛰면서 말해도 목소리 녹음도 다 잘 됐습니다. 부장님 너무 힘들어요. 경기같이 사람이 진짜 아주 많은 곳에서는 스피커가 잘 안 들리는 경우가 있기도 했어요. 배터리는 최대 9시간이라고 해서 테스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러닝을 하기 위해서 집에서 나가서 들어오는 시간까지 한 2시간 반 정도 연속으로 썼을 때 그때 막 영상이랑 사진 몇 개를 찍었거든요. 근데 집에 오니까 배터리가 8%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한 6km 정도 뛴 상태라서 이거 10km도 못 뛰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10km를 뛰어봤거든요. 10km 1시간 뛸 때만 딱 착용했을 땐 20%가량 배터리가 나왔습니다. 이때도 사진이랑 영상을 촬영을 많이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요 글래스의 또 장점이라면 카메라가 있고 스피커 마이크 등으로 AI를 이용할 수 있는 것.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저는 이 메타 AI에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어쩌면 제가 메타 레이벤 디스플레이를 쓸 때는 한국어를 지원하지 않기도 하고 디스플레이가 있다 보니까 막 그렇게까지 막 나쁘다 이런 느낌은 없었거든요. 하지만 요즘은 제미나이나 GPT가 워낙 좋아서 그런지 상대적으로 메타 AI는 AI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좀 많이 아쉬웠어요. 내가 들고 있는 이 제품이 뭐야? 네, 지금 들고 계신 제품은 우주노 포켓 포켓 제품군 중 하나의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헤이 메타, 앞에 있는 차는 무슨 차야? 하얀색 바탕에 오렌지색 포인트가 들어간 스포츠카가 보입니다. 차체에는 로기텍과 SN용 로고가 보이고 전반적으로 레이싱카처럼 꾸며져 있네요. 과장하자면 이번에 애플 시리가 새롭게 바뀌잖아요. 그 새롭게 바뀌기 전 시리를 쓰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결국엔 헤이 메타 영상 찍어줘. 헤이 메타 영상 찍어줘. 헤이 메타 그거 원툴이에요. 이제 메타 AI 같은 경우에는 애플 건강이랑 연동도 되긴 하지만 가민이랑 쓰면 더 좋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뛰고 있으면서 뭐 심박수나 페이스 등을 알려준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의아한 게 뭐냐면 메타에서 여기서 이제 앱을 연동할 수 있어요. 지금 저는 이제 애플 건강 앱이랑 연동을 해놨는데 이게 연동이 되다 보니까 내가 그러면 가민을 쓰지 않더라도 달리면서 심박수나 페이스 등을 알 수 있겠네? 했는데 애플 워치가 아닌 건강이랑 연동이 되다 보니까 이게 운동이 끝나고 나서 이전에 데이터를 불러오는 거는 되지만 실시간으로 알 수는 없었습니다. 대신 그거는 있어요. 내가 영상을 찍고 나서 영상이 저장되잖아요. 그러면 애플워치 데이터로 오버레이로 입을 수는 있지만 뛰면서 말하거나 하는 방법이 따로 있는 건지 저는 따로 없더라고요. 또 그런 점도 있었습니다. 얘를 쓰고 나서 또 제가 처음에 해본 게 뭐냐면 앞에 있는 물건이 뭐야?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얘가 그때 즉시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을 분석하는데 메타 AI가 좀 부족한 게 많이 보였어요. 뭐 추측성 답변이 나오고 대답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끝까지 들어봐야 하기도 하고 실시간 통역에는 또 한국어 없기도 하더라고요. 헤이 메타, 앞에 있는 차가 무슨 차야? 그건 아직 도와드릴 수 없어요. 하지만 저는 매일 더 많은 것을 배우며 발전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야? 라고 물으면 또 그 사람 분석은 또 잘 안 되기도 하고요. 헤이 메타, 앞에 있는 이 사람은 누구야? 사람을 식별하거나 외모에 대해 얘기하는 요청은 도와드릴 수 없어요.
또 얘가 웃긴 게 뭐냐면 이게 보안 때문에 LED를 가리고 녹화 버튼을 누르면 원래 촬영이 안 되거든요. 지금처럼 그냥 대충 가리고 녹화 버튼을 누르면 녹화가 돼요. 그리고 앱 연동도 좀 오락가락 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앱 연결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서 애플 뮤직은 있는데 유튜브 뮤직은 또 따로 없습니다. 근데 또 신기한 게 뭐냐면 이렇게 앱 연동이 안 될 뿐이지 블루투스로 노래 재생은 또 가능해요. 뭐 그런 것도 있어요. 제가 주변에 있는 러닝 코스 좀 추천해줘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한 5km, 6km 떨어진데 추천해줘. 1km 이내에 추천해줘 라고 하면 없다고 해요. 여기서 만약 메타 AI가 아닌 제미나이나 GPT가 연동돼서 쓸 수 있었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 가격에 값어치 충분히 했을 것 같아요. 메타 AI는 처음에 신기해서 써봤다가 이제는 그냥 시리 정도 된 느낌이라서 진짜 그냥 간단하게 뭐 타이머 세팅 그런 원툴로만 이제 쓰게 되는 것 같고 나머지는 경험이 되게 좋았습니다. 헤이 메타 3분 타이머. 3분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가격 대비 효용이 좋냐라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안경 테 형태보다 이러한 형태가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안경 형태의 글래스는 일반적으로 착용하고 돌아다니기에 조금 부담이 되는 디자인이지만 일반 고글에 전자기기가 들어간 듯한 느낌이라서 의외로 쓰는 것도 편했고 사용성도 되게 좋아서 얘는 러닝할 때마다 지금은 계속 쓸 것 같긴 해요. 돈이 아까워서요. 근데 전반적으로 90만원 주고 살만한 가치가 있냐라고 한다면 네, 좀 아쉽습니다. 지금은 거의 사진이나 영상 찍는 용도, 노래 듣는 용도로만 쓰는데 그것만 쓰기에는 좀 가격이 많이 높기는 하죠. 만약 얘가 40에서 50만원 정도 한다면 메타 AI가 구리더라도 살만한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며 오클리 메타 뱅가드 처음에는 살 생각이 없었지만 요즘 러닝을 하면서 좀 관심을 갖게 된 제품이고 실제로 써보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다른 경험은 좋지만 일단 AI가 너무 구리다 보니까 그게 많이 아쉬웠다. 근데 이게 만약에 한 2년 3년 정도 발전해서 삼성에서도 글래스가 나오고 애플에서도 글래스가 나온다. 그러면 그때는 훨씬 더 많은 기능들과 디자인이나 사용성이 더 좋아질 거란 말이에요. 그때 되면 진짜 점점 앞으로는 스마트폰을 어느 정도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때 되면 또 전자기기판이 되게 재미있어질 것 같습니다.